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관과 교육관에 영향을 준 5권의 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육아관과 교육관이 언제 만들어지셨나요? 대체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육아관을 생각하게 되고 유치원에 다닐 때쯤 교육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셨겠죠? 맞나요? 저도 구체적인 육아관과 교육관을 그때쯤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정보나 생각이 생기거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소소하게 바뀌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껏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아관과 교육관을 일찍 정한 편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에 하염없이 휘청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관과 교육관을 잘 세워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할 5권의 책을 통해 든든한 생각들이 모아져서 저만의 육아관과 교육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 5권의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입니다. 2007년에 최신 완결판으로 나온 책인데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어릴 땐 아이들의 지능을 IQ로만 측정했었는데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잘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접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껏 IQ가 좋아야만 똑똑하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는 내내 무릎을 몇 번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다중지능으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그리고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자연친화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야엔 관심과 능력이 별로 없지만 한 분야에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월등한 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첫째가 2009년에 태어났는데 최신 완결판으로 나온 이 책을 2007년에 만났으니 행운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관찰하며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지능이 어떤 분야인지 알아봐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힘들이지 않고도 더 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넘사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니 다시 아가로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분야의 모습이 두드러지면 마치 지능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흥분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것도 10몇 년이 되니 좀 무뎌지긴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책의 내용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하워드 가드너에 푹 빠져서 제 책장에 있는 이분의 책들인데요. 한동안 꽂히긴 했었나 봅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책 옆에 나란히 또 다른 교수님의 책들이 있는데요. 더 일찍 제가 꽂혀있던 교수님으로 두 번째 소개할 책의 저자이십니다. 두 번째 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이 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전 1999년에 읽었습니다. 정말 오래되었네요.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 책에서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입이란 무엇인지, 몰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몰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몰입의 즐거움을 맛본 케이스예요. 20대 후반의 그 달콤한 맛을 보고 있을 때 만난 책이라서 이 몰입의 즐거움은 저의 뇌 속 서랍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늦게 행복으로 가는 열차를 발견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일찍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가일 때부터 작은 놀이라도 집중을 하고 몰입을 했을 때 드는 기분들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했었네요.
지금은 아이들이 소소하게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몰입하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김용섭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만난 책인데요. 제 교육관을 한 겹 업그레이드 시켜준 책입니다. 밑줄을 얼마나 쳤던지 이렇게 다 밑줄 그을 거면 뭐하러 밑줄을 긋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낯선 저자이지만 책 내용이 얼마나 군더더기 없고 강렬하게 시선을 끌어당기던지 단숨에 읽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거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미래도 같은 이유로 예측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먼 미래까지를 더듬더듬이라도 내다볼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밝은 등대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책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가식 없이 철저하게 사실만으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미래를 현재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세상이 5년쯤 앞당겨지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도 그만큼 앞당겨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기업들은 확진자가 1명 생기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물류센터를 닫아야 했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동화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전문성을 쌓아라. 지금도 전문가가 유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박사 학위 있고 경력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학위와 나이, 경력이 좌우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학위, 나이, 경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이 더 강력하다.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부해서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래에 필요치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엘빈 토폴러가 2008년 9월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엘빈 토폴러가 비수를 꽂은 저 말을 한국의 교육계는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엄밀히 교육계라기보다는 교육산업계라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의 학부모와 학생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안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관점으로 교육을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된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교육은 더 이상 노동자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미래의 교육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인 판단력, 창의력을 키우고 인성과 품성, 인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일 수밖에 없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키가 커서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아이들 어깨 너머도 보지 못하는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예상할 수 있다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야를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책은 진경혜의 아이의 천재성을 키우는 엄마의 힘입니다. 2000년 중반에 리틀 아인슈타인 남매를 키운 부부의 교육 이야기로 언론에 많이도 나왔던 슈야노 사유리야노의 엄마 진경혜 씨를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이 천재성을 보이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에세이 같은 책은 쳐다도 보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은 심지어 구입해서 봤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제목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시작하죠.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천재 아이들을 둔 운 좋은 엄마이다. 이어서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천재이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천재이기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쇼와 사유리에게 주어진 천재성이 있다면 그것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랐을 따름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한 좋은 인간관계, 원만한 사회성, 창조성, 독립성, 긍정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나는 아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타고난 재능은 적절히 개발해주는 것이 막연히 보이는 열성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다. 프롤로그만으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보이시죠? 출판사에서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겉표지에 아이 안에 숨겨진 천재성을 개발하는 교육 비법이라고 굵은 글씨로 자극적이게 써놓았지만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참 평온하고 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찌어찌 아이를 이끌어라 식의 직설법을 원하는 분들에겐 실망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전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라는 육아관과 다중지능 이론이 장착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경애 씨의 문장 거의 모두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끄덕여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진경애 씨는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칙과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쇼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어떤 교육이든 시작되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진경애 씨의 이 책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책은 최성애 조벽의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입니다. 이 책은 제게 감정 코칭을 가르쳐주신 최성애 박사님과 조벽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요. 출간되었을 때 한동안 크게 주목을 받았었으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흔히 흙수저네, 금수저네 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선 정서적 금수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정서적 흙수저라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 금수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침서 같은 책이기도 해서 자주 꺼내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육아관과 교육관을 만드시면서 어떤 책들에서 도움과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육아관과 교육관에 영향을 미칠 다음 책도 궁금하고요. 그런 책이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